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정전 수행편 나가고 있는데 수행편에 지금 무지선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시선이에요. 무시선 말 그대로 때를 가리지 않고 한 선을 한다, 이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그 공부법인 일원상과 사막, 일원상과 사막, 그걸 사막을 통해서 3대력을 얻죠. 이게 일원상, 사막, 3대력. 이게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의편에 있는 우리가 공부 방법의 주된 주제예요. 일원상, 그 다음에 사막, 그 다음에 3대력. 이 관계가. 이 관계, 이걸 통해서 인류 역사가 쭉 해왔던 공부 방법들이 있어요. 수행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선도, 우리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중요한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에요. 선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터닦을 선자 쓸 때 선. 그러면 대종사님 그러면 수행편에서 이것만 하냐? 온갖 방법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참회 방법, 불공후 방법, 그렇죠? 여러 방법. 근데 지금은 이제 선의 방법으로 써요. 그리고 선을 현대적으로 말을 하면 그냥 마음 공부 이렇게 또 써요. 근데 이제 이 용어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대종사님은 선을 말을 해도 일원상, 사막, 3대력 이 라인, 이 방법론으로 선을 어떻게 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한다고 하면 선의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요. 그러면 그 방법도 다 우리는 존중하고 그 방법으로 실력 있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에요. 다만 대종사님이 일원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사막을 통해서 3대력을 나투는 것은 그것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종사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또 대종사님은 그 방법으로 해야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선이란 무시선 중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또는 참다운 선을 닦으려면 어떻게 한다라는 방법론까지를 나가봤어요. 그게 이제 오늘은 이 73쪽, 이 정전 73쪽에 보면 그러므로부터 진행해 볼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요. 단계, 방법,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 말씀이 어디 많이 나오죠? 이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인 우리가 이제 금강에 나올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 많이 나오죠. 이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경을 가지고 와요. 대종사님이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요. 인용.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이는 곧 아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제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 이렇게 나와요. 동하지 않는 행. 그러면 이제 이런 언어를 쓰면 동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움직이면 큰일 나요. 움직여야 돼요. 이게 참 언어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동하지 않는다 것이죠. 우리 몸이 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말은 앞에 다 나와요. 앞에 부분에. 그러면 동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무엇이 동하지 않느냐 하면은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 우리의 성품 자리가 분별 주착에 이렇게 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럽시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대법이다. 그래서 대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법. 여기서 대자 쓰면, 큰 대자 쓰면 이게 큰 거, 이게 번역하기가 참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위대한 법이다. 또는, 탁월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탁월해. 다른 것보다 하는 것보다 탁월해. 이렇게 이 말을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법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또 나오냐.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자, 다음이 중요해요. 닦는 법.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렇게 나와. 그럼 닦는 법이 어떻게 했냐. 이 닦는 법도 또 앞에 보면 다 말해줬어요. 닦는 법이. 보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고,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하고, 방법론이 쭉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경의를 든 농부도 손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손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손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손을 할 수 있으며 그럼 이게 이제 사농공상을 대표적으로 쓴 말이지.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봐. 여기 안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간에 좀 껴넣어봐. 좀 그렇죠. 이게 이건 이제 대표성. 우리가 그러니까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면서 무지선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내영을 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이. 야, 이 구차이란 말. 구차하다는 말 알죠? 구차하다. 찾아보세요. 구차하다가 뭔 말인지.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여기서 구차히 처소를 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처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정을 말하리요. 이게 구차히 동정을 따지지 않는다. 이게 무시선.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면 자, 닦는 법이 앞에 어떻게 나와요? 닦는 법? 닦는 법이 앞부분에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이도 동하는 바 같고 정하이도 정하는 바같이 뒤에 나오죠.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뒤에 말이 뭐가 나와요?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마음을 작용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 무엇인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이 앞부분에 나오죠. 아까 방금 봉독회 부분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부연해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은 내가 전 시간에 쭉 설명을 했으니까 또 다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닦는 법이라고 나오면 이 닦는 법도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의 이 자리를 알아서 깨달아서 그 성품 자리로 마음작용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닦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막해도 알기만 하면은 탁월하다.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요 내용을 또 말을 해봅시다. 닦는 법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원래 분별주착이 없다고 하면은 분별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일체 다 하는 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 안 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애라고 하니까 분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살아야지. 안 살아야죠. 어쩔 거요.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짜증이 났어요. 근데 짜증난 마음을 우리가 계속 경계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짜증난 그 마음 자체를 이렇게 관해보면 짜증인 줄 아는 마음에 짜증에 붙들리지 않는 마음이 자각되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짜증이 난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짜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짜증을 내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것에 예민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 어떤 것에 예민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짜증이라는 게 본래 생길 만한 그러한 객관적 조건, 이건 내가 짜증내는 게 너무 당연해. 되게 부부싸움 할 때 그래. 거의 뭐 정답이야, 이거. 스케줄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 내가 짜증을 낼 만한 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봐.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그것을 짜증 낼 만한 어떤 그것에 의해서 인연이 돼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덩어리같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인연들 관계 속에서 짜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춰보면 원래 짜증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없다는 말은 전멸의 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없다. 이렇게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말하면 있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는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같이 이게 막 덩어리 같이 막 이렇게 깨지지 않는 거. 그렇죠?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내 가치관이나 나의 삶의 태도나 저 사람의 관계나 뭐 이런 걸로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짜증을 내는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본래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자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도 자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는 마음을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자각하잖아요. 내가 짜증인 줄 자각하는 그 마음 자체에는요. 짜증에 이렇게 그거 자체가 본래부터 있으면 짜증이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말하는 방법하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첫 번째 방식이나 두 번째 방식은 설명체제가 다른 것 뿐이지 같은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선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 나오는 그 자리를 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연돼서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건 같은 것을 그 자각하는 방식을 좀 달리 알아가는 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저는 주로 두 번째 방식, 마음을 그냥 직관하는 방식으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훅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짜증을 딱 내려놔 보면은 그렇게 짜증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순간 경계가 끌려갈 때마다 챙기는 거예요. 챙겨놨다가 짜증을 아는 그 자리를 보면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탕에서 그 자리에 근거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명사화 시켜요. 이걸 명사화 시켜갖고 성품이다 이렇게 언어를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성품도 사실은 명사가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성품도 어찌 보면 동사예요. 동사나 형용사예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다고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항상 내가 쓰는 이 마음 바깥에 없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거 바깥에 다른 것을 마치 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내 마음에 이렇게 뭐 어딘가에 따로 이렇게 명사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내려놓는.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가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자리를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자리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걸 그래서 제가 항상 확보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확보한 마음으로 수양을 할 자리는 그 자리에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연구도 하고 아무리 막 곤란해도 거기서 수양하고 아무리 막 막막해도 거기서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취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자유입니다. 여기 바깥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할 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능력, 실력은 노력해야죠. 사람이 상황 따라 다를 것이고 조건도 다를 것이고 그건 어떻게 이제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하고는 삶의 조건이 다르셔요. 저는 그 교역이라는 또 삶의 어려운 조건이 있고 또 각자 삶의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닦는 법,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닦는 법만 딱 알면은 이렇게 예시를 든 직장, 자기가 일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할 수 있다. 항상 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 조건을 달았어. 어떤 조건? 자상히 알아야 된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는 안 돼요. 자세히 알지 못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가 잘 안 되면 스스로 대종사님이 말씀해 준 그래서 이 정전은 정말 중요한 이 정전 여기 지금 원불교 정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자 표기된 걸 잘 써요. 이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내가 뭐가 잘못되면 또 보고 왜요? 대종사님이 다 해보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봐라.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교재 16쪽 펴보세요. 자, 갖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방법론을 제시를 해요. 단계, 무시선을 하는 과정 또는 단계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를 설명을 하시는데 자, 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 과정. 처음으로 딱 나왔죠.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잘 된다고 했어요.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마음이 잘 된다고 한 사람은 참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인가? 그걸 이제 두 면을 다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대종사님이 잘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실강이 할 건 없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제가 옛날에 동시 동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거 써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본 게 애들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이게 아니라 저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노력 차근차근 해가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하고 이게 이제 비유를 들으세요. 여기 보면 소 얘기 나옵니다.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소 길러보셨어요?
글쎄, 이 비유를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이제 앞으로, 이게 참, 저도 소를, 이렇게 그건 하였지, 소를 뭐 어떻게 많이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러나 소를 접하긴 했죠. 저만 해도. 소를 접하고, 집에서 소를 부모님이 좀 키운 적도 있고 해가지고, 소를 키우고, 그 정도는 해봤는데, 이게 소에 대한 비유법인데 이게 저는 그래서 앞으로 뒤에 잠깐 더 볼게요.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소 하면은 고삐가 있죠. 고삐 이렇게 콧뚜레 이렇게 해가지고 참 소를 생각하면 참 안 됐어. 아, 나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일로 가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인류가 그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삐, 콧뚜레, 재갈 이런 걸 이제 인간으로서 개발했다고 하죠. 해가지고 동물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목축, 그다음에 농사법에 소를 쓰고 뭐 운반에 소를 가축들을 쓰게 되고 전쟁터에 말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소나 말한테는 참 미안하지. 자, 그렇다고요. 자, 보면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이게 소가 나오면 지금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반려동물 길들이기 이런 걸로 이 비유법을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도 앞으로 과제예요. 이게 소 가지고는 안 돼. 몰라. 어떤 애들은 소를 거의 못 보죠. 그러죠. 소를 먹기는 해도 소가 뭐 한지 몰라.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고양이, 이거 어떻게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 또 가까운 방법으로는 운전하는 거, 차를 운전하는 거. 제가 차 운전하는 걸 말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좀 있으면 지가 가요. 그냥 자동으로. 또 그러더라고. 이게 상징적으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들이 대종사님께서 불조요경에 보면 소와 관계돼서 모구십도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구십도성을 참고해서 아마 모구십도성을 놓은 이유는 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이게 무시선의 내용 그 모구십도성 뒤에 나오거든요. 그 무시선 내용 이 부분에 참고를 좀 해라, 많이 해봐라 해서 하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고삐가 나와요. 고삐가 뭐예요? 고삐는 결국은 제어하고 조종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그 고삐를 이제 소나 말에다가 채우지 말고 나한테 채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고삐 나오죠? 마음의 고삐. 이것을 마음의 고삐를 뭐로 이해할 거냐에서 무지선의 내용은 확 달려져요. 이 내용, 마음의 고삐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냐? 보통 마음의 고삐에서 나의 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이 있어. 말을 너무 빨리 한다. 말을 좀 천천히 하겠다. 이걸 마음의 고삐로도 삼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러나 저는 이 마음의 고삐는 이 무시선의 전체의 내용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전제. 선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선이란 이것이다 할 때 두 가지를 전제해요. 첫째가 성품 오득, 두 번째가 마음의 자유. 이 두 테마예요. 그러면 여기 마음의 고삐는 제가 볼 때 이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을 이렇게 자유를 얻는 것,
성품을 항상 챙겨서 마음을 사용하는 그러한 대중심을 저는 마음의 고삐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의 고삐에는 철저하게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 이게 마음의 고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고삐를, 이게 성품을 오득하는 것이 마음의 고삐를 딱 나한테 채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출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너무 달라서 제가 막 이거예요 하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의 고삐는 한마디로 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을 내가 나에게 내 마음작용하는데 탁 씌우는 거예요. 항상 이제 깨달아서 얻었다 하잖아요. 그걸 항상 챙기고 있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를, 그게 저는 마음의 고삐다. 그래야만 무지선법의 처음에 시작했던 전제와 통한다. 그리고 무지선법의 뭡니까? 핵심이 살아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쌍짜리인 이 성품, 이런 쌍 성품짜리는 공부를 한참 한 뒤에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잘 안 돼도 그걸 가지고 자빠지고 그 공부로 미숙하고 그래야지 이건 뭘 좀 하다가 나중에 하는 거야.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삐를 처음에 선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 성품 오득이라는 성품을 이렇게 확보하는,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을 쓰려고 하는 이 지점을 처음부터 자기 마음 공부, 그러니까 선 공부에다가 그 고삐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의 고삐를, 그러니까, 이런 성품, 각자의 성품의 근원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심을 상한다. 이 도심을 상한다는 말은 이런 성품을 잘 거기에 잘 이렇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 도심이라는 것은 이런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쓸 때 도심이 익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거 당연하죠. 여기 이제 여기 도심이 나왔죠. 도심이 나오면 이 반대말이 인심이에요. 인심은 사람 마음. 도의 마음, 사람 마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도심, 인심 이 문제는 신유학, 그러니까 주자학이 아주 주된 테마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경에 보면은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진짜 유학에서 너무 중요하게 잘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옛날 그래도 고경들을 좀 보신 분들은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뭐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당연히. 그래도 지금은 좀 말을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도심과 인심이 이렇게 대응돼 있는 거죠. 대응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게 권력을 넘긴 거죠. 선양할 때 한 말로서 또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권력을 이양할 때 들은 말에 덧붙인 말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학사, 신유학사, 조선 유학사에서 보면 4단 7정론 얘기할 때 뭐 도심, 인심 이 개념들이 막 적용이 돼요. 여기서 이제 그거 말할 거예요. 예를 들면 4단은 도심이면 7정은 인심이냐? 아니면 아니다. 4단 7정 전체가 다 인심이고 도심은 거기에서 인심을 어떻게 했을 때가 도심이다. 뭐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런 논쟁은 여기서 이제 할 건 아니고요. 대종사님 제가 볼 때 도심을 성품 오득에 인심을 마음의 자유에 관련시켜서 이렇게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성품짜리인 도심으로서 바로 우리들이 마음을 쓰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인심을 잘 사용해라. 이 정도로 이 뜻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 정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의 곱비 여기 뒤에 봅시다. 뒤에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 자, 이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 뭐예요? 이것도 뭐 그냥 내가 내 습관들을 잘 챙기겠다 이 정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아까 같죠. 여기 보면 마음의 곱비. 제가 마음의 곱비란 것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러한 곱비다 했으면은 끝까지 싸우는 정신도 바로 마음의 곱비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음의 곱비를 안 놓는다는 것이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 즉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하는 수준이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염두가 뭐예요? 지금 같은 염두 이런 말 안 쓰겠죠. 이제 우리 염두 마음에 우리 하여간 지금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염두에 생각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이 나왔어요. 이걸 끌린다 안 끌린다. 이걸 보면 이렇게 되죠. 성품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쓰면은 안 끌리는 거죠. 경계. 근데 성품을 놓쳐버리고 마음을 쓰다가 보면 경계의 가치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이러면 끌린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지점, 그럼 이게 핵심은 뭐예요? 성품으로 마음을 사용하냐? 이게 핵심이다. 근데 이건 이제 대종사님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의 자유라 그러면 굉장히 피상적이죠. 근데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성품으로 수양할 때는 수양하고 성품의 바탕에서 연구할 때 연구하고 성품의 바탕에서 취사할 때 취사를 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힘?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는 것이 바로 뭐다? 마음의 자유다. 그리고 그걸 그 방향으로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끌리고 안 끌리는 그 대중이다. 그렇죠. 거기 그 대중심으로 있죠. 그래서 무지선도 이 공부도 항상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론상 성품짜리 그 다음에 사막의 마음, 사막으로 하는 마음 공부 그걸로 인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내가 실제로 힘이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말하기는 참 쉬워요. 이게. 근데 부딪혀보면 굉장히 이게 정신을 엄청 차려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정산종사님은 경의편,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65장에서 주로 이제 집심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집심. 집심은 뭐예요? 마음을 딱 잡는 거죠. 마음을 딱. 집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심 공부이니 연불자선을 할 때와 일체 때 마음을 잘 붙잡아 외경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를 속 일드는 이가 고삐를 잡고 놓지 않듯 하는 것이요.
비슷하죠?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이 집신 공부 우리는 엄청 여기에 에너지를 제가 볼 때는 70% 이상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길에 거의 여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의 고삐, 끝까지 싸우는 정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그러면 이게 대중심이죠. 대중심. 이 대중심에는 반드시 저는 여기에 이론상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 공부에 대한 각성과 노력이 없이는 별로 발전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계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경계에 끌려가다 한참 끌려가죠. 뭔가 화도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대로 한다고 짜증도 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나른하게 또 뭔가 세상에 의미가 없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어느 순간 그런 게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러한 그 마음이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렇게 자각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어느 때 여기서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자체를 딱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내가 그 경계에 이 마음을 놓치고 그냥 그것도 그 마음에서 놀다가 그냥 가게 놔두는 거예요. 별로 거기에 붙잡히지 않아요. 뭐 있는 그 마음이 좀 생긴 것이 크게 문제 안 돼요. 어디에 더 공을 들이냐? 대운사님 말씀한 대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를 빛내서 그 마음으로 수양할 때 수양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면은 이것을 현실적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그 마음이 걸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딱 들었으면은 이렇게 돼요. 내가 자기를 이렇게 연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연구한다. 연구하죠. 이렇게 연구가 돼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구나.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자기가.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게 소자리예요. 대운사님 말이 대소유무할 때. 그러면 그게 원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그것을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걸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부여를 안 해버리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의미를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도 그냥 놔둬요. 내가 근데 다만 거기에 내가 의미부여를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예요? 아까 같이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마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대종사님께서 두 번째, 이게 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조금 수준을 올려주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조금. 그러면 이걸 또 급하게 막 수준 있게 막 대종사님 단계 조금씩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막 확 하려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정산용사님께서 집심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을 이거 잘해야 돼요. 그렇게 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나오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나는 거동이 있은즉, 그러니까 성품자리의 바탕에서
수양할 때 그 자리로서 이게 이렇게 걸리고 무언가에 이렇게 그 매일 것이 없는 그 자리로서 수양할 때는 또 수양도 또 하고 또 연구를 할 때는 또 이렇게 연구하는 그것도 힘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취사 이렇게 이걸 안 해야 될 일은 또 그 마음으로 또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인고한다 할 때 참는다 이것도 있지만 참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냥 인고하고 인욕하고 불교에서도 인욕바람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냥 인욕은 막 내가 참아서 하는 것이고 인욕바람일은 그게 참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건 그냥 그냥 옆에서 보면 인욕같이 보여요. 근데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의미부여를 별로 안 하니까 내가 뭐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게 뭔가 좀 집심이 잘 되는 거야. 조건이 좀 잘 되면은 이제는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 보되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해보는 것은요. 말 조심이 되네. 내가 솔직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어봐요. 이때 이거 싫어하게 하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또 나하고 너무 스타일이 달라. 특히 또 인간적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참여해봐요. 그냥 같이 해봐요. 이럴 때도 그렇죠. 만일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챙겨서 있다고 하면 싫은 감정은 생겨도 그것이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내가 싫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냥 스타일이 달라갖고 싫어. 그러면 행동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조심해야죠.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런 데 맡겨도 하고 그러면 대번에 깨져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아주 능숙한 건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다시 또 이것도 하다가 처음 방법으로 또 해보고 조금 더 해보다가 또 이 방법으로 또 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경계에 맡겨보되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하다. 그러니까 성품의 바탕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돼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데다 갖다 놓으면 이게 내가 싫어한다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상황에 가면은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 되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안 된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이게 금방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근데 이렇게 해도 동하지 아니하면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 알아라. 이게 도심이 미숙하냐, 도심이 익어가냐. 이 두 근데 이것도 계속 말하지만 이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을 어떻게 잘 쓰냐. 마음을 잘 쓴다는 말은 성품의 바탕에서 수양할 때 수양하고 연구할 때 연구하고 취사할 때 취사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그러나 이게 이제 또 하고 해서 올라가면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말해? 도심이 익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다가 딱 놓아서 맡겨보면 성품을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본래 성품을 망각해버려요. 망각을 안 하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선이 뭐냐라는 정의예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정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보는 수밖에 없죠. 또 아까도 말했 짜증이 나오면 짜증이 한참 어느 정도 갔다가도 짜증이 드러나는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을 돌이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또 확인해보고, 그 자리로서 또 수양해보고. 방법은 없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종사님 표현으로 한다면은, 부동안, 태산 같다고, 앞에 보면 태산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동한 성품짜리, 또 청정한, 이론상 성품짜리를 우리가 항상 그 상황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정산정사님께서 이 공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 봐도 이 도심이 이게 놓아 맡겨 봐도 경계에 동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라는 이 단계를 관심 공부다. 관하다는 것은 말대로 그 경계에다 놓아 맡겨본다. 이게 거기에 놓아 맡겨보면서 그걸 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관심 공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심 공부가 잘 되면 마음을 놓아 유유자적할 때 자적이에요. 자적하면서 다만 마음 가는 것을 보아 그 망령만 제거하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곱비는 놓고 소 가는 것만 제지하듯이 하는 것이요. 옛날에 이제 이건 진짜 이런 설명이 소를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소를 안 키워본 사람. 처음에는 막 고삐 갖고 막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소도 이제 어디 갈 줄 다 알고 또 패턴을 다 아니까 그때 되면 고삐 안 잡잖아요. 그냥 놓고 소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뒤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소가 일로 가면 그냥 그 정도만 하죠. 이게 슬슬 소를 이렇게 타치만 해주면 다 알았어. 왜냐하면 소도 먹을 거 보이면 또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근데 이게 지금 친구들한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애완견이나 안 키워봐갖고 내가 이걸 하려면 키워봐야 되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설명할 때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애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지 않더냐 아마 이런 설명이 더 붙어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보고, 자, 세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게 세 번째만 가면 이제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자, 어떻게 됐냐?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의 방심은 하지 말라. 설사 이렇게 도심이 익어가도, 마음을 이렇게, 아까 이게 성품을 항상 챙겨서, 이렇게 마음을 사용하는 그 있죠. 그 대중심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심력, 마음을 이렇게 지금 현재 마음을 애써서 이렇게 경계에 이렇게 동해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냥 애를 별로 안 써도 그냥 착착착착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애를 써서 동하지 않는 단계를 말하죠. 지금. 자, 이 말씀이 정산준 사람께서는 무심공부다 해서 단어를 무심공부다고 말을 해요. 여기 어떻게 말씀하냐면 관심공부가
순숙하면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되 관하는 바가 없기를, 이게 지금 정산종사법화 경위편 65장에 있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게 무신공부는 무엇이냐면 관심공부가 순숙하면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되 관하는 바가 없기를 소 길들은 이가 사람과 소가 둘 아닌 지경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소하고 사람이 그냥 소가 알아서 가 다. 진짜 그런가 봐요. 소가. 나도 안 해봤어.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냥 야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그냥 소가 알아서 다 해. 그래요. 진짜 소가 알아서 다 하나 봐. 왔다 갔다도 하고 그렇게 되나 봐요.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어찌 생각하면 그냥 소 따라서 가는 그렇게 되나 봐요. 요즘 그러면은 애완견 키우면 뭐 어디 산책 같은 데 갔다 오면 애완견이 알아서 집에 가나? 개 따라서 뒤를 쫄래쫄래 사람이 제 제대로 따라가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과 소가 둘이 아닌 지경이 들어서 동가정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라 한마음이 청정하면 백청외경이 다 청정하여 경계와 내가 사이가 없이 한 가지 정토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챙기는 뭔가 성품을 챙기는 그것도 전에는 이렇게 챙기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대중을 하고. 근데 이 단계 가면 이제 챙기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뭐 경계를 뭐 따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뭐 또 챙기는 마음을 따로 챙겨야 될지 이렇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 몰라. 이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긴 한데 내가 몰라요. 이게 참 이런 거 하면 부럽다. 항상 내가 읽을 때마다 내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상도 저는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이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저는 챙겨요. 그래서 제가 저의 단계를 보면 집심, 관심 여기서 맨날 왔다 갔다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심을 해보면은 이야 이거 참 나도 나이를 제가 한 앞으로 한 60, 70 먹으면 한 이 정도 조금 그래도 내가 볼 때 나도 이 기간에는 이 정도 했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진짜 하시는 분한테 어쩐지 물어보시고 안 되면 이 정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데 이 대종사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이 무심의 단계가 대종경 수행품 53장에 딱 나와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법문인데 자 제가 조금 생략해가면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이게 바깥으로는 착심 끊고 안으로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 놓아야 할 것이니 여기서 일심의 집착이 나와요. 여기 이 무심 단계 되면 내가 그렇잖아요. 안으로 마음을 챙긴다. 성품을 챙긴다라는 그것도 놓는 거예요. 이게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무심 정도 되면 이제 막 내가 안으로 막 성품을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되면 법박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법박이라면 또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그럴싸한 말은 빼는 게 좋아. 우리는 수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앞에 분별 주착 나왔죠? 이것도 주착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확인해. 법박이라면 또 더 특별히 또 뭔가 같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주착, 착에 빠졌다.
착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야, 이게 나와.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이 단계가 성품을 기르되 정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이게 뭐 아까 소가 자기가 이게 쭉 가잖아요. 소가. 난 그려본 적이 없어. 내가 성품을 공부한다 하지만 내 성품이 그려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저는 그냥 경계에 바로 경계님이 일로 오세요. 그냥 저는 바로 가요. 그냥 바로 가 나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공부가 이게 경지가 되면 대표님 말씀이에요. 성품을 기를 때 이게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성품 이게 뭐 내가 아까 소 이렇게 길들인다는 그런 노력이 없이 소가 자연스럽게 가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이게 중요한 말. 활발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성품으로 그냥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보고 싶어요. 저도. 이런 우리 공부인들,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이 정말 위대한 공부인들이 나와야죠. 이러신 분들이 나와야죠. 자, 이거 보면 뒤에 나옵니다. 다만 육군이 일 없을 때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딱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일 있을 때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니라. 이게 무지선의 강령이에요. 이게 무지선의 강령이 제대로 하려면 이 지금 무심 단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여기는 마지막에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이야, 진짜. 성품을 이렇게 하는데 소가 자연스럽게 가듯이 이제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말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 네, 이거 또 딴소리 하면은 내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냥 이 공부가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이 공부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나와요. 네 번째 마지막이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마지막 단계죠. 이게 노화도 동하지 아니하야 길이 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앞에 여기서 심령을 가서 자연히 동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 무심 단계 이 공부가 이제 더 능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능해져 버려요. 여기서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된다. 이것은 말하면 천만 경계 중에서도 동하지 않는 행. 이게 저 앞에 시간 나왔어요. 이게 진짜 궁극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능심 이렇게 말해요. 능심. 이게 구분하기가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심과 능심을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실은 어찌 생각해 보면 무심이 연세가 좀 드시면 능심이 되는 거예요. 좀 경력이 좀 더 무심이 경력이 좀 쌓이면 난 능심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산종사님 법어인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48장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지나치게 급히 묶으려 하지 말고 간단 없는 공부를 서서히 공부하되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번갈아 하되, 그러니까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번갈아 하되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궁극에 가서는 능심에 이르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자신이 없어서 변형을 시켜요. 네, 이렇게도 안 돼. 저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도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저는 주로 집심과 관심을 주로 해요.
직심과 관심을 직심을 했다 관심해보고 좀 잘못 관심을 해보고 또 관심에서 문제 있으면 다시 또 집심으로 오고 이렇게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무심도 제가 좀 나이를 좀 먹으면은 조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능심은 모르겠다. 기대해보는 거예요. 제가 무심의 과정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너무 제가 패배적인가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런데 어찌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대연사님께서는 우리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 주셔서 이제 능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능심까지 가면은 그 경지가 어떻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거 대윤사님이 쭉 설명해 주셨어요. 동하지 않는 행. 경계에 동하지 않는 행. 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대윤사님께서 정산중사님 기준으로 제목을 하면은 첫 번째 집심, 관심, 무심, 능심 했는데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기 화이팅을 해보시고 일단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집심입니다. 집심을 잘하면 우리는 그래도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에 들어가는 이 성공부의 공부길에는 들어섰다. 그럼 해볼 만하다. 자, 너무 이게 여기 지금 이론 설명이 많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